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 과목의 총칙의 일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이 내용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교재를 보시면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부터 한 번씩 이렇게 쭉 법령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나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강조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칙의 일반 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목적이 나와 있게 되죠. 한국 전기설비 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의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새로 시행하는 겁니다. 자, 전압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압은 지금 여기 교류도 있고 직류도 있게 되는데 여러분 저압, 고압, 특고압이 각각 이제 1000V 이하, 그 다음에 직류일 때는 1500V 이하, 고압은 이제 교류 1000V를 넘고 7000V 이하, 직류는 1500V를 넘고 7000V 이하까지가 이렇게 고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고압은 변동된 건 없죠. 7kV를 초과하는 것을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공인입선이 있습니다. 가공인입선은 어느 수용가로 이렇게 공중으로 가는 선을 우리가 가공인입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공중으로 왔다가 수용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분기돼서 또 옆집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연접인입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냥 공중으로만 올 때는 가공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선의 색깔이 크게 이제 바뀌게 되었죠. 상에 따라서 기존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R, S, T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L1, L2, L3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요. 색상도 보통 이제 배전에서는 흑적 청 이렇게 썼었는데 그게 이제 갈, 흑, 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색깔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상에 대한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자, 이번에 관련된 규정의 법령 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선의 종류입니다. 전선의 종류는 고저압 전선과 케이블이 있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케이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전선과 절연전선과 일반적으로 케이블의 다른 점은 옷을 그냥 우리가 보기에 한 겹 입었느냐 아니면 여러 겹 입었느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겹 입은 것은 사실상 그냥 절연 전선,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겹 입게 되면은 우리가 케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종류들도 많죠. 통신 케이블도 있고 다양한 전력 케이블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배선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런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큰 전력을 전송하거나 아니면은 이 배관에서 특정 배관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력을 전송할 때는 또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압 절연전선의 종류와 함께 저압 케이블의 종류, 그 다음에 고압 케이블의 종류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로의 절연입니다. 전로의 절연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 대지로부터 절연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림 보게 되면 이게 전로, 그러니까 전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대지와 전혀 전기적으로 어떤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우리는 절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대지에 접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2차 측에 있는 한 선이 대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대지에 접지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이 오른쪽은 변압기에 2차 측에 접지되었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기적으로 분리된 것과 그 다음에 접지된 것,
그 다음에 변압기 2차 측이 접지된 것,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빼고는 무조건 대지와 전기적으로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용장수인 그 접지하는 거, 접지는 당연히 연결하는 거니까 접지인 경우에는 절연하지 않는 게 원칙인 거죠.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필요액이 접지하는 거, 그 다음에 지지분이 선한 저압 기계기구 시설하는 거, 여기 접지공사의 접지점,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계기용 변성기 2차 측 전로의 접지공사라는 접지점, 어쨌든 뭐뭐뭐 접지점, 어쨌든 접지점, 접지점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절연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절연을 잘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특성 때문에 절연을 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시험용 변압기, 그 다음에 전력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 울타리용 전원 장치. 전기 울타리는 뭡니까? 왜 가축이 침입이나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가 통하는 울타리가 전기 울타리죠. 이런 건 절연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X선 발생 장치, 그다음 뭐 변압기 부속, 뭐 양극, 철도의 귀선, 이런 것들은 절연을 하는 것이 조금 기술적으로 좀 곤란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연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기욕기, 전기로는 전기 용광로 같은 겁니다. 전기 보일러, 전해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연을 하기 어려운 거죠. 여기 전기철도의 귀선이라든지 전기욕기에 대한 그림도 나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접지 시스템을 구분해 볼게요. 접지 시스템의 구분, 종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접지 시스템을 구분하는 것은, 자, 개통에 연결되어 있느냐, 보호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필요 시스템을 위한 접지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시설 종류로서는, 자, 그 단독으로 접지하는 단독 접지가 있고요. 서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비슷한 것끼리 연결하는 공통 접지가 있고, 자, 모두 다 합치게 되는 통합 접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단독 접지가 가장 유효하고 그 다음에 공통 통합으로 가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과 함께 공사가 어렵다는 이제 단점이 있게 되죠.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접지 극이고요. 그 다음에 접지 도체, 보호 도체, 이제 기타 설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은 단독 접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저압전로, 필요 설비, 통신 설비 모두 다 단독적으로 접지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단독적으로 접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독 접지라고 하며, 이러한 단독 접지는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구현하기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완화한 게 일종의 공통 접지입니다. 여기 특고압, 고압, 저압 같은 전력선끼리는 하나로 묶어서 접지 단자함에서 연결해서 이제 지표로 내려가는 방법인데요. 이 단독 접지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공사하는 데는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장점도 있게 되죠. 다음은 이제 통합 접지입니다. 통합 접지는 그냥 접지 단자함에서 이 저압 전력선과 필요의, 그다음에 통신 설비를 모두 다 연결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전기적으로는 가장 비추천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전기적 이상이 또 다른 설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뭐 가장 좋은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편리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 접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전주 같은 것이 있고요. 자, 어떻게 선이 연결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접지선까지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지 시스템의 요구 사항입니다. 접지 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전기 설비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된다. 이제 당연히 관련된 규정이나 아니면 기술 기준들을 넘어서야 되겠죠. 다음에 지락 전류와 보호 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하여야 됩니다. 당연히 이상 전류를 땅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류로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기 이상 전류가 대지로 흐르게 될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전기 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히 접지 시스템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접지 저항은 다음에 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1종, 2종, 3종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관련된 내용들이 없고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하였으나 어쨌든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한 대지 환경 변화에 충족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 설비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 저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접지극이 있어요. 접지극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땅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금속 봉이라든지 금속판 이런 것들을 접지극이라고 하게 되죠. 접지극의 종류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기초 접지극, 토양에 매설된 접지극, 토양의 수직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 전극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그 밖의 금속 피복, 지중 금속 구조물, 대지에 매설된 콘크리트에 용접된 보강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봉형 접지극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형 접지극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형 접지극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동판처럼 생겨서 대지와 만나게 되고요. 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긴 동그란 막대로 되어 있는 거죠. 막대로 되어 있어서 대지에다가 넣게 되는데 혹시 접지 저항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는 여기 접지 저항 저감제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 접지 극과 대지와의 접촉 저항을 조금 더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필회 시스템입니다. 필회 시스템의 적용 범위 및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일종의 가정, 건물 이렇게 우리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LPS가 라이팅 프로텍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필회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낙뢰가 발생을 하였을 때 필회침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인하도선을 통해서 이상전류가 이렇게 대지로 방전되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 건물 안에 있는 전원선이라든지 이제 IT 기기들은 필회선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그냥 그림으로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총칙에 대한 내용이라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범위가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꼭 살펴봐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갖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시죠.